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대체로 약한 나라들이 많았죠. 뭐 독일, 홍콩 정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빠졌는데 실적과 긴축 우려, 특히 이제 이 긴축에는 일본이 들어가면서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흔들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게 리오프닝 가능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실망하는 매물이 금요일에 나오면서 좀 출렁거리는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들별로 좀 지수를 흔드는 요인들이 다 제각각이었는데,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달러는 이제 엔화 문제 때문에 약세를 보였고, 국채금리 올라가고, 이것도 역시 일본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야겠죠. 국제유가는 이제 관이 좀 문제가 생겼던 거랑 러시아에서 내년도 초에 감산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유가가 이번 주에도 또 올라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 유가 그랬고, 증시는 이제 뭐 전체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금융시장 보면 채권 금리와 그다음에 국제 유가가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주간이었고요. 그다음에 주요 종목들별로 보면 테슬라가 완전히 뭐 하드캐리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이제 기술주 약세가 좀 유난하게 나왔는데 그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었다. 공매도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고 하죠. 한 20조 원 정도 현재까지 벌었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가치주들이 선전했다. 뭐 에너지주라든가 금융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강보합 정도 만들어내면서 또는 이제 상승하면서 선전을 해서 성장주 기술주보다 이제 가치주 쪽으로 투자자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포스코 홀딩스, GS건설 이런 종목군들이 플러스가 났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이 지수 약세를 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삼성전자도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가 재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그 전주까지 상당히 강했던 통신장비주가 주춤하고 엔터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JYP 엔터 주봉 차트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가는구나. 대장주 주도주는 차트에서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이는구나. 여기 이제 딱 눈으로 보이죠. 주봉 열어놓고 보면 이제 어떤 형태로 움직였는지가 딱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이번 사이클의 반등은 어디 즈음에서 일단 또 멈칫하겠구나. 요것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트 패턴 한번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미국에서는 산타랠리라고 기대를 하는 그런 주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5일, 그다음에 첫 2일, 그러니까 23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5거래일하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새해 첫 둘째 주까지인데, 보통 7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평균적으로 0.2% 올라간대요. 평균 7일 동안 보면. 근데 이 기간에 1.3%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역사적으로 70년을 통틀어 봤을 때 하락한 적은, 이 기간에 하락한 적은 15번밖에 없습니다. 70년 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투자자들이 이걸 왜 주목하냐면, 이 기간에 빠질 경우에는 1월에도 약했다. 그러니까 1월에도 약했기 때문에 이제 1월 장세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년도 다음해 연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올라가는 어떤 정도가 하락했을 때보다는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산타랠리 구간에 하락해버리면 연간 상승률이 평균 4%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면 연간 평균 상승률이 11%에 이르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에 어느 정도의 투자가 이제 이어질지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서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는 마지노선은 200주선, 그러니까 하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3663,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똑같은 200주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보통 S&P 500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마지노선은 빠진다라면 3663, 이거는 앞으로 새해까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코스피가 6주 연속 하락한 상태인데, 코스피 역사상 7주 연속 하락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최장은 이제 예전에 8주 연속 하락한 적이 있긴 한데, 8주 연속 하락은 없습니다. 8주 연속 하락은 없고, 7주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가 상장가 만들어진 이후에 3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가 빠지면 7주가 되는 거라, 그러면 역사상 4번째 기록이 되는 건데, 웬만하면 원래는 좀 반등이 나와요. 또는 이번 주 또는 새해 첫 주는 확률상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근데 이제 조금 찜찜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와 S&P 500 지수를 그린 거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35 부근으로 가면 그때 이후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반대로 20 정도로 내려오게 되면 이게 20인데 그때가 피크가 되죠. 20인데 피크가 되고 근데 이번이 20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또 미국에서 또 추가 하락하는 걸 보여주는 건가? 근데 특이한 게 20인데 주가는 빠져 있는 상태라서 이번에는 상관없으려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생기는 거죠. 어쨌든 미국에서는 조금 좀 주시해야 되는 이제 패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인데 10년 추세선 120월선까지 주가가 내려서 거기서 지난주에 딱 멈춰서 끝나고 여기서 더 빠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하이닉스가 여기서 튕겨 올라가느냐 아니면 이거마저 깨고 내려가느냐 그러면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위기가 뭐예요? 완전히 경기 침체, 완전히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게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여기서 극복이 되느냐 이것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인데 10월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2주 연속 매도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연말 휴가를 많이 가서 매매 규모는 축소될 텐데 연속 매도를 그런 가운데서도 자제를 하고 이번 주에 매수로 돌릴 거냐. 근데 글로벌 펀드 자금을 보면 지난주에 EPFR 기준으로는 거의 300억 달러 가까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많이 빠져나가고요. 그다음에 리퍼 기준으로 봐도 자금이 빠져나갔잖아요. 밑에 이제 이 색깔 그러니까 되게 유난하게 많이 줄어들었죠. 2020년 3월 이후에 최대 자금이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선진국 쪽은 나갔는데 신흥시장 쪽은 유입이 됐어요. 이게 아래쪽으로 가 있다가 연두색 선이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흥시장 쪽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 전체를 봐도 대만을 팔고 중국으로 넘어간 거가 좀 특이한 거고 그 외 국가들은 뭐 특별하게 어떤 매도했다 매수했다 이런 게 이제 잡힌 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뭐 아시아에서 대량으로 이탈한다 이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로 봐도 외국인들이 2020년에 200억 달러, 작년에 230억 달러 팔았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매도가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외국인들의 반전 신호인지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산타랠리 구간 확률적으로 상당히 높은 확률이 되는데 달리 생각해보면 그 높은 확률에도 불구하고 빠져버린다라면 우리가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 그 장세가 온다라는 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단정하기보다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마지막 주 상승하는 통계 잠시 후에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확률상 90%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 주 확률이. 그리고 마지막 주와 첫 주가 둘 다 빠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될 거냐. 요대로 갈 거냐. 이거조차 깰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배당락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되잖아요. 화요일이 배당 기준일, 목요일이 배당락인데 그 날짜부터 치고 나가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종목들이 되죠. 그래서 배당락 때부터 치고 나가는 종목들이 뭐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대형주는 그동안에는 금융투자가 이제 열심히 매수로 들어왔다라면 배당락 당일부터 금융투자는 매도로 돌변하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옵니다. 연초 내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받아내려면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개인들이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매도 장세에서 이제 자유로운 종목군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매수로 붙어주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 5주 이상 하락 일지를 제가 따져놓고 봤는데 코스피가 7주 연속 하락한 사례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 1996년 2번 더 있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1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연속 하락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는 뭐 당연히 올랐으니까 이제 끝난 거겠죠.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올라갔는데 어쨌든 지난주까지 6주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반등하던가 아니면 1월 첫 번째 주에 반등하던가 과거 통계로 보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반등할 확률이 높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번 주에 발동이 걸릴지 배당락이 있어서 좀 왜곡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 주가 될지 좀 반등의 무게를 두되 어느 종목이 가느냐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이거조차 깰 정도라면 우리가 감당 못하는 위기가 온다라는 게 되죠. 그다음에 코스닥 마지막 주와 그 다음에 첫 주 상승률 최근에 10년 동안 살펴놓고 봤더니 마지막 주는 10번 중에서 9번 올랐습니다. 한 번 하락한 건도 0.1%니까 뭐 거의 안 빠진 거죠. 그다음에 새해에는 10번 중에서 7번 오르고 3번 빠지고 확률이 그리고 두 번 다 빠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2번 다 올라간 거는 이제 좀 있는데 더 있는데 2번 연속해서 빠진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주차도 깨버린다면 요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추억의 생활용품입니다. 이거
풍로, 골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라이터 켜서 여기 이제 심지에다가 이제 불 붙이고 이렇게 좌우로 막 적고 그럼 요 위로 이제 불이 올라오고 이걸 동글동글한 걸 돌리고 열고 하면 이 불 강도가 조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다가 가스레인지 나오면서 신세계로 바꾼 거잖아요. 옛날엔 여기 하나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연탄불 위에다가 물 데워놓고 쓰고 그 물 버가지고 뭐 라면 끓여 먹거나 뭐 옛날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전화기, 다이얼식 전화기. 이거는 되게 제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된 게 이 전화기 얹어놓는 데가 이렇게 들면 통화가 되고 누르면 이제 당연히 끊기는 건데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 번 누르면 다이얼 1 누르는 거랑 똑같이 되고 탁탁탁 3번 누르면 다이얼 3 누르는 거랑 똑같이 되거든요. 그런 기능이 있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집 전화번호 여기다 살짝 꽂아놓고 옛날에 그렇게 썼었는데 뭐 어쨌든 사진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길래 또 한번 보시라고 올려놨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주 좀 여러분들 좀 마음고생보다는 이제 좀 차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막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시장은 또 시장대로 흘러가니까 그때그때 또 살펴보면 되잖아요. 미리미리 걱정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또 저희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방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메인에 올려져 있는 독립 리서치 가입 안내 공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이번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